오늘은 데이비드 바크가 쓴 자동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려고 해요. 저자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추가 수입을 올릴 필요도 없다 합니다. 하루에 10,000원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말이죠. 우리 대부분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 수입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에 연봉이 인상된 사람에게 저축이 증가했는지 물어보세요. 거의 모든 경우의 대답은 아니오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아마도 10년 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더 부유해졌나요? 지금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더 많이 저축하시나요? 아마도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버는지는 부를 쌓을지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부자가 되려면 월급의 양에 관계없이 이미 부자가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월급의 양과 상관없이 이미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월말까지 카드값을 충당하기에 간신히 충분한데 그 수입으로 여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는 말이 벌써 들리네요. 우선 이건 제가 아닌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맞아요. 지금 버는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레카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쯤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할 거예요. 그 비밀은 라떼 요인이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에 하루에 5,000원을 지출하는 대신 그 금액을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글을 읽자마자 책을 다 읽지도 않고 또 다른 자칭 전문가가 커피를 그만 마시라고 말하는구나. 고작 5,000원을 절약하려고 좋아하는 음료를 포기하진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책을 반품하고 환불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단지 재미를 위해 저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보려고 계속 읽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빨리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고 라떼 요인이 이름과는 달리 커피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떼 요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개념이 탄생한 배경 때문입니다. 저자는 한 세미나에서 어떤 여성이 월말까지 겨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고 투자를 위해 5,000원을 추가로 저축할 방법도 없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일일 지출을 분석한 결과 매일 아침 커피와 머핀에 약 5,000원을 지출하고 오전 11시경에는 간식에 5,000원을 더 지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 채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매일 10,000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여성에게 매일 10,000원의 절반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추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7, 8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하루에 5,000원씩 연 10%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은퇴할 때까지 12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커피와 머핀을 사 먹는데 12억 원을 쓴 셈입니다. 이는 그녀가 변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떼 요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중 커피를 마시지 않고 설령 마신다 해도 라떼에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라떼 요인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라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의 라떼 요인은 라떼가 아니라 생수, 담배, 탄산음료, 간식, 패스트푸드, 멤버십 등에 낭비하는 돈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라떼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필요한 작은 지출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합산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힘들게 번 돈을 너무 많이 버립니다. 라떼 요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외식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세컨하우스나 세컨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분 뒤에 라떼 요인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먼저 이 그래프를 보고 하루에 5,000원을 투자하여 10%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라떼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바꾸지 않을 경우 손실되는 금액입니다. 라떼 요인을 찾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의 지출을 추적해 보세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면 이틀만 추적하되 이틀 동안 평소의 행동은 바꾸지 마세요. 모든 것을 적으세요. 여기서 모든 것을 적는다는 것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방법에 관계없이 몇백 원의 비용이 들더라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숫자로 쓰여진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적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연습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네, 하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하지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취하지 않고 현재 삶의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과연 네, 하지만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혼잣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30년 후에는 10억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거예요.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모으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절대 10%의 수익을 올릴 수 없어요. 5%의 수익만을 얻더라도 5억을 벌 수 있으니 전혀 나쁘지 않죠. 네, 하지만 소액을 저축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해도 자동으로 투자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루에 5,000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투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더 일찍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7%인 대출을 갚는다는 것은 7%의 수익을 내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그 돈을 부업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저자의 추천은 연금 계획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조언이 있지만 주로 미국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연금 계획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어떤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동영상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15살 때 누군가 보여줬으면 좋았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3명이 표시됩니다. 영희, 철수, 길동. 3사람 모두 연간 하루에 약 10,000원인 3,000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3사람 모두 연간 10%의 투자 수익을 얻습니다. 영희는 15세에 투자를 시작하여 19세까지 5년 동안만 투자합니다. 그 후에는 투자를 중단하고 추가 투자 없이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철수는 19세에 투자를 시작하여
26세까지 8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길동은 27세에 투자를 마침내 시작하여 65세까지 투자를 계속합니다. 철수와 영희처럼 매년 3,000달러를 투자하지만 39년 동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65세까지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길동이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길동은 실제로 세 사람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기준 보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동은 약 13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1만 7천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39년입니다. 철수는 1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2만 4천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희는 160만 달러를 갖게 되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15,000달러입니다. 투자 기간은 5년입니다. 보시다시피 영희는 가장 적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녀가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투자에서 시간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라떼 요인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라떼 요인을 이해하는 것의 목적은 이미 투자 자금과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떼 요인을 찾은 후 더 진지하게 이를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돈을 지불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왜 꼭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많은 일에 서툴고 그중 하나가 예산입니다. 예산은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세는 것과 같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매번 칼로리 계산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도 결국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부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전부터 항상 월급을 받기도 전에 떼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43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대로 돈을 받았고 이듬해 봄까지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문제를 느꼈는데 사람들이 이듬해 봄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할 만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꽤나 똑똑하답니다. 이에 정부는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선지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급여를 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항상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가정이나 전제 조건 없이요. 이제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 즉 스스로에게 먼저 지불하는 시스템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자가 이에 대해 이야기해서 저 또한 기쁩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스스로 지불하는 금액이나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체되게 하세요. 자동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두 가지만 얻어간다면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먼저 지불하고 두 번째는 이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일을 스스로 할 만큼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으며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자는 9년 동안 자기 통제를 믿고 수동으로 시도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자체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용적인 조언이 꽤 많지만 그중 일부는 미국 시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저는 라떼 요인 연습과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 및 자동화에 관한 장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금융서적에서 제가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은퇴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65세에 10억을 가지고 은퇴하면 인생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65세에 그 돈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재테크 서적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은퇴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특히나 자동화를 통해 많은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저절로 실행되죠. 제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통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중 그러고 싶지 않은 분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만약 젊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신이 현금흐름 4분면에 어느 쪽에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현금흐름 4분면에 대한 비디오 요약본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